주택정책 법률 체계와 추진 주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주거기본법 최저 주거기준 및 유도 주거기준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주거기본법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으로 구분을 해주고요. 5년마다 이 계획이 타당한지 재검토를 해주게 됩니다. 5년마다 계획 재검토. 시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경우에는 주거종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도별 시도 종합주거계획 및 10년 단위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고요. 5년마다 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택 환경 변화, 국민들의 어떤 주거와 관련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인데, 그 국가에 대한 요구를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또한 주거종합계획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 관련 개별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관련 개별법.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주거기본법 말고도 다양한 다른 법률에서 주택과 관련된 국가 의무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국가 주택건설 의무는 72년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의 주택건설 의무라는 게 생기게 됐고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했죠. 국가의 주택 공급 실현.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2003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개정이 2003년 되면서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죠. 임대주택 개별법에서 임대주택 관련법을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건설, 또 매입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해서 반영을 한다. 그리고 주거 지원에 필요한 계층들을 위해서 공공주택 건설, 취득 관리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를 가지고 조세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해가지고요, 감면할 수 있도록, 국세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요. 공공주택의 건설이나 매입, 임차도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공 임대주택 우선을 먼저 고려한다. 이렇게 내용이 관련된 법이 있고요. 또한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는 임대주택 중에서도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형이 결정되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특별법의 경우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 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를 하고요.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세금, 조세라고 하죠. 조세,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국가에서 해야 될 그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에서 하니까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세 감면을 받게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주택 관련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도시기금법에서는 주거복지 증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주거정책 자금 확보, 공급을 해주죠. 이것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금으로 확보하고 보조,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건설, 준주택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리모델링,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 필요한 거냐, 대지조성 사업 등에 대한 출자, 융자, 사용하도록 자금을 확보한다. 이게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건설,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야 된다. 이것도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하게 되고요. 빈집 정비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을 하려면은 이것은 결국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국가의 의무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엔의 사회권 규약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권 규약. 48년에 세계인권선언 제정을 하죠. 자신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정, 이것이 주거로 인해서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주거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고 규정을 하게 됐고요.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고요. 주거권 선언. 사회권은 주거권이라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66년 12월에는 유엔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채택을 합니다. 사회권위원회의 일반 논평이 있죠. 사회권. 91년에는 적절한 주거에 관해서 사회권 규약 일반 논평을 발표했죠. 주거권의 의미, 또 적절한 주거, 사법의 접근성, 또한 구체적인 주거권에 대한 내용들을 의미를 담고 있고요. 주거권 해석에 있어서는 지붕이 있는 공간과 동일시되는 제한적이거나 협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붕이 있는 공간만이 주거권이 된다라는 것을 굳이 협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넓은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한 주거라는 거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품위 있게 살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점유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일반 논평 4호 주거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 서비스 물자 인프라에 대한 이용 가능성, 비용이 적정한가, 거주 가능한가, 공간 규모나 건강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지, 물리적으로 적합한지 볼 수가 있겠죠. 접근성이 되겠죠.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환자 누구나 접근하기가 용이한 주거 조건이 돼야 되고, 위치도 볼게요. 학교, 의료, 보육시설, 기타 사회시설 등하고 맞닿는 좋은 위치에 있는가, 문화적 적절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요.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교감이 되고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논평 4호 주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유엔이 인권위 사회 주거권 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에 유엔에 가입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약이라는 게 가입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이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감독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거권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그 보편적인 검토와 특별 보고관의 보고가 있다라고, 2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편적인 정례 검토는 우리나라 2012년과 17년에 언급을 했어요. 보편적인 정례 검토에 대해서. 2012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에 대한 주거 보장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 2017년과 19년에 이제 보고가 있는데 17년도 정례 검토인데 근로가족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정례 검토에서 2017년 정례 검토에서 말을 했고 드디어 2019년도에는 특별 보고판이 발표가 됐는데 유엔에서 우리나라 주거권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한 것이 이제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주거급여 수준이 주거시장에 적합하냐 이거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적합하도록 상향 조정을 해라.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급여 지급에서도 이주 노동자나 성적 소수자 등에게 차별을 하지 말아라. 차별을 철폐해라. 예, 이렇게 특별 보고판이 발표가 되고 공고사항으로 지적을 했었죠. 2019년에.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택 임차인을 좀 거주기간에 대해서 보호해줘라. 확보해달라.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거권 확보를 해달라. 고령자에 대해서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서 주택금융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언급을 했고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주거권 보장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국제인권법 수준에 맞도록 사회권 보장에 대한 수준 해석을 해달라.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주거권을 포함한 위헌심사를 하는데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태도를 개선해달라. 이런 내용들로 주거권 보장에 관한 그 헌법재판소의 행동 구제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그러면은 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주택토지실 3정책관 16부서로 나눠져 있고 3정책관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인허가나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주택연구원, LH 토지주택대학교, 공정경영혁신본부, 국민주거복지본부, 국토도시개발본부, 공공주택사업본부, 지역균형발전본부, 건설안전기술본부, 지역본부, 특별본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사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